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이성주 상임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이 서울형 마을 자살 예방 사업의 전통과 역사 사례 소개인데요.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사례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울시 자살 예방 사업을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마을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반으로 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그리고 내부적인 사회적 관계, 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리적 영역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회를 의미하는 지역사회라는 이제 구성 안에서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제 960만 명 정도. 그 이제 25개구로 쪼갰을 때는 이제 평균 한 38만 명 정도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오타인데 424개 동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키타현이 이제 2.3만 명 정도의 인구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면 이제 동마다 한 2.3만 명 정도로 좀 되어져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그 아키타현이랑 비슷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자살 예방 사업을 할 때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난함 이제 비관론이라고 해서 이제 고려의대 이호양 교수님 팀에서 이제 봤을 때, 가난했을 때 이제 자살 충동을 이제 한 최대한 9배 정도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가난하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살 생각이 좀 많아지겠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기일 때 사회적 지지 체계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울 때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 어렵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거 대비해서 사실은 이제 얘기할 이제 대상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은 저희가 디리캠 자살론에서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결속력 존재가 이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속이 좀 잘 되어져 있을 때 자살률이 낮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 유대, 이제 결속력이 이제 클 때 심리적 웰빙 유지에 이제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감이 이제 마을에서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익히 뭐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뭐 저런 유대감이라든지 결속력이 크면 당연히 자살을 안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 마을에 도입을 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럼 우울증 치료라든지 고용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살 예방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 계획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냐? 다들 이제 아마 지역에서 다 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마을에서 지향점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생명사랑 동연초 만들기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 제안 토론회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생명지킴이라고 게이트키퍼는 많이 익히들 많이 지금 듣고, 그리고 많이 양성들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측면에서 실천활동 활성화 전략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지킴 활동가를 양성을 하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 마음건강 주민교육당을 양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지킴이로서의 이제 그런 그냥 교육만 받은 교육을 받은 이제 당사자로서 머물지 않고 실제로 내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그분들이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활동가로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전략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한 7만 건 정도의 실천 활동들을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은 주민 참여형 자살 예방 사업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천 활동 수행을 통해서 자살 고용군 발굴 체계를 강화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줄 문화 조성까지, 그래서 인식도를 향상하는 측면들까지 좀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좀 더 마을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마음건강 주민교육단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402명 정도의 이제 마주단 양성을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뭐 활동하시고 모이고 뭐 돌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셀프 케어를 통해서 이게 좋다. 내가 이제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니 너무 좋더라. 그럼 이걸 다시 주변에 이제 전파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직화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복단이라고 해서 마음의 가벼운 우울을 상담해주는 사회복지사 실천단이라고 하는 이제 활동들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뭐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부터 영국에서 진행했던 아이아트 모델을 저희가 좀 착안을 해서요. 성인의 이제 우울과 불안 문제에 대한 개입을 지역사회 기반의 인간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조사해 봤었을 때 참여한 이제 가벼운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한 40% 이상이 회복기에 왔다. 그리고 이제 17% 이상은 이제 직장 복귀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근거 기반에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이제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좀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양성을 했었을 때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가 실제로 이제 교육받고 이제 도움이 됐고 내가 이제 리퍼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다라는 이제 보고들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그 서울시의 흐름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좀 배치가 되는 지금 흐름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좀 가벼운 우울을 좀 경험하고 계시는 이제 당사자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까지 저희가 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 있는 사례 중에서 이제 명란촌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2012년도에 그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뭐 전수조사라든지 뭐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이 좀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복지관 중심 그리고 복지 이제 보건복지 행정 주거가 함께 이렇게 좀 같이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실제 그 활동을 해서 자살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 대비해서는 한 27.4% 정도 감소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센터장님 설명 주셨다시피 이제 마을 특히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안에 아파트 안에 생명사랑 안심 아파트라는 사업들을 통해서 경찰 사회복지관 등의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면서 마을에 이제 하나를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호로는 2021년에 가양 4단지 아파트를 지정을 하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방화 11단지 이렇게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울 자살 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이제 좀 네트워크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강서구도 봤더니 뭐 1년 동안 뭐 이렇게 좀 이것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자살률이 감소하는 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센터에서 설명 주셨던 이제 저희 그 생명사랑 주거 프로젝트 행복주거 10대 가이드라인인데요. 저희 그 서울형 생명사랑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포를 했고 이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컬러 테라피, 뭐 빛 테라피 이런 정리 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이웃 의자 이 부분이 실제로 네트워크를 이제 그 아파트 안에서 좀 이제 문을 열고 좀 나와서 이제 주민들이 같이 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드리는 측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래서 이제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이제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 설문과 토론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뭐 통장님들, 동 대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본인 그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이야기들을 주도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그룹들이 와서 네트워크를 좀 맺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봤더니 높이는 이제 마을의 자살을 높이는 이제 요인들을 봤을 때 사회 문화적 요인이 가장 높았고, 그 중에 이제 가족, 친구, 사회적 지지로부터 고립, 소속감 부재하는 부분들,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좀 많이 하지 않나라는 요인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동단위, 마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주민 리더 발굴 및 활동 연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 고위험군 발견 및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가 토론회를 좀 해봤더니 5개 과제 정도를 얘기를 좀 해주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좀 주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좀 지속이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너희 참여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좀 주도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지 지속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 주도 컨텐츠 발굴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컨텐츠를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 거점 공감 활동 연계. 실제로 아까 봤을 때 이제 그 촘촘했을 때 골목에 있는 이제 그 마을 단위의 그 이제 지역의 특성들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자살률이 낮다라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좀 공간을 좀 확보해 드리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문제 해결형 정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하고자 하더라도 그 문제, 예를 들어 세무사가 들어가고 그 노무사가 들어가고 실제로 그런 상담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형 정책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 거기에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5대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